안녕하세요. 저는 이현무 의사입니다. 수십 년간 환자분들을 진료하면서 특히 60대 이후 남성분들이 겪는 공통적인 고민을 많이 들어왔습니다. 바로 발기부전, 성기능 저하, 전반적인 남성 건강 문제입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면 당연히 성 건강이 무너진다고 생각하시지만 사실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약에만 의존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와 함께 나이는 숫자일 뿐이라는 사실을 확인해 보시고 다시 활력을 되찾는 여정을 시작해 보시죠. 오늘 주제는 시니어 성건강 회복 프로젝트 처음부터 자연으로입니다. 많은 60대 이상 남성분들이 진료실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선생님, 나이가 드니 당연히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겠죠? 하지만 의학적으로 보면 발기부전이나 성기능 저하의 원인은 단순히 나이가 아니라 혈관 건강, 호르몬 변화, 생활 습관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첫째, 가장 큰 원인은 혈관의 노화입니다. 발기는 혈관 속 혈액이 충분히 음경으로 흘러 들어가면서 유지되는 현상인데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같은 질환이 있으면 혈관이 좁아지고 딱딱해집니다. 그 결과 혈액 공급이 줄어들어 성기능이 떨어지게 됩니다. 실제로 발기부전은 종종 심혈관 질환의 경고등이라고 불리는데 이는 심장과 뇌로 가는 혈관에도 문제가 생기고 있음을 시사하기 때문입니다. 둘째, 호르몬의 감소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이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이 호르몬은 단순히 성욕에만 관련된 게 아니라 근육량 유지, 뼈 건강, 집중력과 활력에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테스토스테론이 부족하면 쉽게 피로해지고 자신감이 떨어지며 부부 관계에도 소극적이 됩니다. 셋째, 생활 습관의 문제입니다. 흡연, 음주, 운동 부족, 불규칙한 수면, 스트레스는 모두 남성 건강을 해치는 요인입니다. 특히 담배 속 니코틴은 혈관을 수축시키고 과도한 음주는 신경 전달을 방해해 발기부전을 악화시킵니다. 또 스트레스가 지속되면 교감신경이 과도하게 활성화되어 성적 반응이 억제됩니다. 많은 분들이 발기부전은 나이 탓이다 라고 생각하시지만 사실은 혈관 호르몬 내의 생활 습관의 복합적 결과라는 점을 꼭 이해하셔야 합니다. 이 원인을 무시한 채 단순히 약으로만 해결하려고 하면 일시적인 효과만 있을 뿐 근본적인 회복은 어렵습니다.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핵심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발기부전과 남성 건강 문제는 단순한 노화 현상이 아니라 관리와 회복이 가능한 상태라는 것. 자연적인 방법을 통해 혈관을 강화하고 호르몬을 지키며 습관을 개선한다면 충분히 다시 활력을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남성분들이 성기능에 문제가 생기면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것이 약입니다. 특히 발기부전 치료제로 잘 알려진 약물들은 한 알만 먹으면 바로 효과가 나타난다는 인식 때문에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약물은 혈관을 확장시켜 순간적으로 혈액이 잘 흐르게 만들어 발기를 돕습니다. 단기적으로는 분명히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진료실에서 수없이 많은 환자분들을 만나며 약물에만 의존할 때 나타나는 중요한 한계와 부작용을 보아왔습니다. 첫째, 일시적 효과입니다. 약은 증상을 가려줄 뿐 근본적인 원인을 치료하지는 않습니다. 혈관이 좁아지거나 호르몬이 부족한 상태 자체는 여전히 남아있고 약을 끊으면 다시 원래의 상태로 돌아갑니다. 어떤 분들은 약 없이는 아예 자신감을 잃고 관계를 시도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결국 약이 심리적 의존성을 만드는 것이죠. 둘째, 부작용입니다. 흔히 얼굴이 붉어지거나 두통, 소화불량 같은 증상은 비교적 가볍습니다. 그러나 심혈관 질환으로 약을 복용 중이신 분들, 특히 니트로글리세린 같은 심장약을 드시는 경우에는 위험한 상호작용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경우 약을 잘못 복용하면 혈압이 급격히 떨어져 응급 상황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저도 진료 중에 약 먹고 가슴이 두근거리고 어지러워서 응급실에 갔다는 사례를 여러 차례 접했습니다. 셋째,
지속적인 경제적 부담입니다. 발기부전 치료제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한 달에 수십만 원씩 지출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약값 때문에 아내 몰래 숨겨두고 먹는다는 분들도 있었는데 이런 상황은 오히려 부부 관계를 더 멀어지게 만들기도 합니다. 넷째, 심리적 압박감입니다. 약을 먹었으니 잘해야 한다는 긴장감이 오히려 역효과를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긴장으로 인해 발기 자체가 어려워지거나 만족스럽지 않은 결과를 경험하면서 더 큰 좌절감을 느끼는 것입니다. 결국 본인의 성기능에 대한 자신감은 점점 낮아지고 악순환이 이어집니다. 그리고 흔히 선택하는 또 다른 방법은 보조기구나 민간요법입니다. 일부는 인터넷 광고에서 과장되게 소개되는데 실제 효과가 검증되지 않았거나 오히려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진료실에 찾아온 70세 김 선생님은 인터넷에서 구입한 성기능 강화제를 몇 달간 복용하다가 간 수치가 크게 올라 응급실에 오신 적도 있습니다. 성분이 정확히 공개되지 않은 제품들은 간 신장에 큰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주사 치료나 수술적 방법도 일부 환자에게 시행되지만 이는 부담이 크고 누구에게나 적합하지는 않습니다. 특히 고령 환자분들은 시술 후 회복이 더디고 부작용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효과가 좋다는 말만 듣고 무작정 선택하기에는 위험이 따릅니다. 결국 저는 환자분들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약이나 시술이 절대 필요 없다는 게 아닙니다. 다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근본적인 원인을 고치지 않는다면 문제는 다시 나타납니다. 지금까지의 의학적 경험과 환자분들의 사례가 보여주는 것은 분명합니다. 약물은 보조적 수단일 뿐 진정한 회복은 생활 습관과 자연적인 개선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발기부전 남성 건강 문제는 병원에서만 해결하는 문제가 아니라 스스로 매일 관리해야 하는 건강 습관의 영역이라는 점을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많은 환자분들이 저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선생님, 약 말고 제가 집에서 스스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저는 항상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충분히 가능합니다. 오히려 생활 습관을 바꾸는 것이 근본적인 치료입니다. 1. 혈관 건강을 살리는 운동 습관. 발기부전의 가장 큰 원인이 혈관 문제인 만큼 혈관을 튼튼하게 만드는 운동이 필수입니다. 유산소 운동, 걷기, 자전거 타기, 수영 같은 가벼운 유산소 운동을 하루 30분 이상, 주 5회 이상 꾸준히 하시는 게 좋습니다. 특히 빠르게 걷기는 혈액순환을 개선하고 심장과 혈관을 동시에 강화해 줍니다. 근력 운동, 나이가 들수록 근육이 줄어들고 기초대사량이 떨어지는데 이는 호르몬 분비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스쿼트, 아령들기, 벽 밀기 같은 간단한 근력 운동을 병행하면 남성 호르몬 수치가 안정적으로 유지됩니다. 중요한 것은 무리하지 않고 꾸준히 하시는 겁니다. 처음부터 마라톤처럼 하실 필요 없고 매일 20, 30분 몸을 움직인다는 습관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2. 남성 호르몬을 지키는 생활관리 테스토스테론은 40대 이후부터 매년 조금씩 감소합니다. 하지만 생활 습관에 따라 감소 속도를 늦추고 부족한 부분을 보완할 수 있습니다. 수면. 깊은 잠을 자는 동안 테스토스테론이 분비됩니다. 늦게까지 스마트폰을 보거나 불규칙한 생활을 하면 호르몬이 떨어집니다. 최소 7시간 이상의 숙면이 필요합니다. 영양, 아연, 마그네슘, 비타민 D가 풍부한 식단은 남성 호르몬 유지에 도움이 됩니다. 굴, 호박씨, 연어, 달걀, 견과류 같은 음식을 자주 챙기세요. 스트레스 관리. 만성 스트레스는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을 높이고 테스토스테론 분비를 억제합니다. 명상, 호흡 운동, 가벼운 산책 같은 방법으로 마음을 편안히 하는 습관을 들이셔야 합니다. 3. 발기력에 직접 도움되는 생활습관 금연. 흡연은 혈관을 좁히고 발기부전을 악화시키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입니다. 60대 이후 금연을 시작해도
혈관 회복 효과는 충분히 나타납니다. 절주, 소량의 술은 혈액순환을 돕지만 과도한 음주는 신경기능을 억제해 성기능에 치명적입니다. 체중관리, 복부 비만은 남성 호르몬을 낮추고 혈액순환을 방해합니다. 뱃살을 줄이면 발기력이 회복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4. 골반적인 강화 운동, 케겔 운동. 많은 남성분들이 간과하는 방법이 바로 골반적인 운동이, 즉 케겔 운동입니다. 소변을 참을 때 사용하는 근육을 5초간 조였다가 푸는 방식으로 하루 35회 정도 연습하면 음경 주변의 혈류가 좋아지고 발기 유지력이 강해집니다. 실제로 환자분들 중 케겔 운동을 꾸준히 하신 분들은 만족도가 매우 높았습니다. 5. 음식과 자연요법 음식은 양만큼 강력하지는 않지만 꾸준히 섭취하면 큰 도움이 됩니다. 혈관에 좋은 음식, 블루베리, 석류, 녹차, 토마토는 혈관 내피세포 기능을 개선합니다. 남성 호르몬에 좋은 음식, 굴, 소고기, 달걀 노른자, 아보카도는 테스토스테론 분비를 돕습니다. 전통적으로 알려진 보조식품, 인삼, 마카, 아르기닌은 혈류를 개선하는 데 보조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반드시 본인 건강 상태에 맞게 적정량을 섭취해야 합니다. 6. 부부관계 회복을 위한 태도 변화 성기능 문제는 단순히 몸의 문제가 아니라 관계와 심리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아내와 대화를 나누며 서로의 감정을 공유하는 것만으로도 긴장이 풀리고 자신감이 회복됩니다. 잘해야 한다는 부담을 내려놓고 함께 즐기고 소통하는 시간을 늘리면 관계는 훨씬 자연스러워집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방법은 모두 약이나 수술이 필요 없는 집에서 바로 시작할 수 있는 자연적인 회복법입니다. 중요한 건 단기간에 눈에 띄는 효과를 기대하기보다는 꾸준히 실천하면서 서서히 몸이 바뀌는 과정을 믿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저는 수많은 환자분들을 보면서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운동, 식습관, 수면, 스트레스 관리, 금연, 절주. 이 5가지만 제대로 실천해도 성건강뿐 아니라 전반적인 남성 건강이 눈에 띄게 좋아진다. 나이는 숫자일 뿐 관리하는 사람은 분명히 다시 활력을 되찾는다. 제가 진료실에서 만나 배웠던 환자분들 중 자연적인 방법으로 성건강을 회복하신 분들의 이야기를 몇 가지 들려드리겠습니다. 실제 사례이기 때문에 시청자분들께 더 큰 희망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사례 1, 70세 김 선생님. 김 선생님은 고혈압과 당뇨를 앓고 계셨고 발기부전 때문에 부부관계가 5년 가까이 끊긴 상태였습니다. 처음엔 약을 드셨지만 두통과 안면 홍조 때문에 중단하셨죠. 제가 권해드린 건 걷기 운동과 체중 감량, 그리고 케겔 운동이었습니다. 처음엔 이 나이에 무슨 효과가 있겠냐고 의심하셨지만 3개월 후 오리엔쾌이 줄고 혈압도 안정되면서 발기력이 서서히 회복되었습니다. 6개월이 지나자 아내분과의 관계도 자연스럽게 회복되었고 이제는 약 없이도 자신감이 생겼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례 2, 65세 이 선생님. 이 선생님은 은퇴 후 술자리와 늦잠이 일상이 되면서 피로와 성기능 저하를 호소하셨습니다. 검사 결과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낮게 나왔습니다. 저는 수면 패턴을 교정하고 저녁 술을 줄이고 아연이 풍부한 식단을 권했습니다. 2개월 후 아침에 다시 자연스러운 발기가 생긴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6개월 뒤에는 활력이 눈에 띄게 좋아졌습니다. 아내분도 남편이 전보다 밝아지고 대화도 많아졌다며 함께 감사 인사를 전하셨습니다. 사례 3, 72세 박 선생님은 평생 흡연을 하셨고 60대 후반부터 발기부전이 심해졌습니다. 금연을 권했을 때 처음엔 자신 없다고 하셨지만 건강 악화를 직접 느끼고 결심을 하셨습니다. 금연과 동시에 주 3회 수영을 시작하셨고 1년 후 폐활량이 개선되고 혈액순환도 좋아졌습니다. 발기부전 증상도 현저히 줄어들었으며 금연이 내 인생의 전환점이었다는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사례 4, 68세 초혜 선생님은 은퇴 후 우울감과 자신감 상실로
성생활을 포기한 상태였습니다. 저는 단순히 신체적인 치료뿐 아니라 심리적 지원을 강조했습니다. 아내분과 대화를 권유하고 함께 산책과 여행을 계획하도록 했습니다. 6개월 후 표정이 밝아지고 부부관계도 자연스럽게 회복되었습니다. 성기능은 몸뿐 아니라 마음의 문제와도 연결되어 있다는 좋은 예시였습니다. 이 네 분의 공통점은 단순히 약에 의존하지 않고 생활 습관과 마음가짐을 바꿨다는 것입니다. 효과가 나타나기까지 몇 달이 걸리기도 했지만 모두 꾸준히 노력하며 회복하셨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발기부전과 시니어 성건강 문제는 결코 포기할 이유가 아니라 관리와 노력으로 충분히 개선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실제 환자분들의 경험이 증명하듯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변화를 시작하는 순간부터 건강은 다시 돌아옵니다. 많은 분들이 성건강 문제를 단순히 부부관계의 어려움 정도로만 생각하시지만 실제로는 훨씬 더 넓은 영향을 미칩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항상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발기부전이나 성기능 저하는 몸 전체 건강의 신호등입니다. 그리고 회복 과정은 단순한 성기능 회복을 넘어 삶의 질을 바꿉니다. 1. 신체적 건강 개선, 자연적인 방법으로 성건강을 회복하는 과정에서 혈관이 튼튼해지고 심장과 뇌의 건강까지 좋아집니다. 예를 들어 유산소 운동을 시작하면 혈압이 내려가고 혈당 조절이 잘 되며 뱃살이 줄어듭니다. 이는 곧 심혈관 질환, 뇌졸중 위험을 낮추는 효과로 이어집니다. 또한 근력 운동은 근육량을 유지해 낙상 위험을 줄이고 활발한 신진대사를 만들어 노후의 전반적인 체력을 높입니다. 결국 성건강 회복을 위해 한 습관이 전신 건강을 함께 살리는 것입니다. 2. 정신적 활력 회복 성기능이 떨어지면 자신감이 무너지고 우울감이 찾아오며 삶의 의욕 자체가 줄어들곤 합니다. 하지만 몸이 회복되고 부부관계가 다시 살아나면 표정이 밝아지고 활력이 되살아납니다. 실제로 환자분들 중에는 아침에 다시 일어날 이유가 생겼다. 다시 젊어진 기분이다. 라고 표현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신감이 돌아오면서 대인 관계도 활발해지고 새로운 취미나 사회활동을 시작하는 경우도 흔합니다. 3. 가족, 처인 부부 관계의 변화 성건강은 부부 관계의 질과 직결됩니다. 성생활이 단절되면 부부가 점점 멀어지고 대화도 줄어듭니다. 하지만 자연적인 회복 과정을 통해 성생활이 다시 가능해지면 단순히 육체적 만족이 아니라 정서적 친밀감이 되살아납니다. 아내분과의 대화가 많아지고 손을 잡는 빈도가 늘어나며 서로에 대한 존중이 커집니다. 이런 변화는 노후, 생활에서 매우 중요한 행복의 요소가 됩니다. 4. 노후 삶의 질 향상 성건강은 단순히 젊은 시절의 문제가 아니라 노후에도 삶의 질을 좌우하는 큰 요인입니다. 활력 있고 만족스러운 성생활을 유지하는 분들은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우울증 발생률이 낮고 신체 건강도 더 좋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또한 성생활을 통해 분비되는 엔도르핀, 옥시토신 같은 호르몬은 면역력 강화와 스트레스 해소에도 도움이 됩니다. 결국 성건강은 단순히 사적인 문제가 아니라 건강한 노후를 위해 꼭 챙겨야 할 부분입니다. 결국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은 단순히 발기력 회복이 아니라 전신 건강, 정신적 안정, 가족 관계, 그리고 삶의 만족도 전체가 회복되는 과정입니다.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핵심은 이것입니다. 성건강을 회복하려는 노력은 곧 인생 전체를 더 건강하게 만드는 과정이다. 약에만 의존하지 않고 생활 습관과 마음가짐을 바꾸는 순간부터 건강은 전방위적으로 개선된다. 지금까지 많은 내용을 말씀드렸지만 결국 중요한 건 매일 실천할 수 있는 작은 습관입니다.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다음 5가지만 기억하세요. 매일 30분 걷기. 빠르게 걷기만 꾸준히 해도 혈관 건강과 발기력이 좋아집니다. 근력 운동 주 2번 3회. 스쿼트나 아령 운동으로 근육과 남성 호르몬을 지키세요. 금연절주, 담배는 반드시 끊고 술은 소량으로만 즐기시는 게 좋습니다.
규칙적인 수면, 최소 7시간 이상 숙면을 통해 테스토스테론을 회복하세요. 부부와의 대화, 성건강은 몸만이 아니라 마음과 관계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이 5가지를 매일 체크리스트처럼 실천하신다면 약 없이도 시니어 성건강은 충분히 회복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기억해 주세요. 발기부전과 시니어 성건강 문제는 나이가 원인이 아니라 관리로 충분히 회복 가능한 상태입니다. 작은 습관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몸과 마음, 그리고 부부 관계까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이라는 말, 결코 빈말이 아닙니다. 지금부터라도 시작하시면 분명 변화를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로 경험을 나눠주시고 주변 분들과도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응원합니다.